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기초고시 경제론 7장, 국민소득과 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책으로는 이제 14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수요 곡선을 갖다가 이제 독출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 총수요 곡선을 갖다가 도출하기 전에 우리가 그 6장에서 배웠던 그 A 곡선 있죠? 예. 총 지출 곡선. 예. 이 총 지출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가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물가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구한 총 지출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총 지출 곡선을 갖다가 이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Y, Y는 국민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총 지출이라고 할게요. AE. 여기 이제 총 지출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씀씀이도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도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총 지출 곡선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예. 지출이 한 푼도 아니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본적인 소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옷은 입고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출을 할 거기 때문에 출발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총 지출 곡선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물가가 일정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일정할 때에서 이제 물가가 올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가가 올랐다. 자,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45도 선을 그렸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45도. 45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즉 수요와 지출과 소득과 그 다음에 지출이 일치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즉 균형을 이루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균형은 바로 요 점입니다. 요 점. 이거 갖다 우리가 F0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물가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0원 하던 물건이 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나는 1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똑같이 소득이 뭐 200만 원 오르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12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할지라도 소득의 증가분보다 물가가 더 올랐다면 상대적으로 실질 소득은 떨어진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여기 이제 소득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균형이 되려면 총 지출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F0에서 F1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곡선이 바로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144페이지에 나오는 물가 변화와 중년 국민소득에서 물가의 상승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물가가 올랐다. 예. 물가가 오르면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아무래도 씀씀이를 줄여야 되겠네.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지출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판매량도 줄고, 즉 매출이 줄고, 매출이 주니까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그래프,
그림 7-1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 중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설명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그 물가가 하락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이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총 지출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국민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지출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총지출 곡선 조금 밑에다 그렸어야 되겠네. 총지출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균형이라고 해볼게요. 균형 F0. 자, 그런데 이제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똑같은 돈을 벌어도 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물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소득은 그대로지만 옛날에는 하나밖에 못 샀지만 지금 두 개나 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면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득이 증가하니까 새로운 균형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총 지출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일로 오게 되겠습니다. 총 지출 곡선이 위로 이동을 하는 거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이 싸졌으니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출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판매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실업자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그래프를 그렸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도 그린 걸 보니까는 우리가 45도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총 지출 곡선을 그려놓고 소득이 줄어들 때 물가가 하락하니까, 아니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은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니까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y 이제 여기 x축인데 이게 y를 왜 썼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y는 그 뭐 x축 y축 할 때 y가 아니라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x축을 국민 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물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듯이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물가가 하락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물가가 만약에 P0에서 P0일 때 국민소득이 만약에 Y0라고 했는데 물가가 올랐습니다. P1으로. 그러면 P1으로 물가가 오르면 국민소득은 Y1으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물가가 P2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Y2로 증가하겠죠. 예, 방금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게 점을 찍어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어디 나오는 그래프냐면요, 146페이지에 나오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예. 자, 그래서 그 146페이지 보니까
국민소득과 그 다음에 물가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즉 역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곡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총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총수요 곡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수요 곡선,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미시경제 일대 수요 곡선을 구해봤는데, 이 기초고시 경제에서는 수요를 그냥 수요라고 하지 않고 총수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 전체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총수요 곡선 우리는 AD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 Y와 그 다음에 물가 P, Y 관계를 나타낸 결과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그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의 어떤 성격을 일단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총수요 곡선의 이동을 한번 볼게요. 총수요 곡선 이동. 자, 지금까지는요, 물가가 변했을 때, 즉 물가가 뭐 예를 들어서 P0에서 뭐 P1으로 변했을 때, 물가 자체가 변하게 되면요, 총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이동이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총수요 곡선도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149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9페이지에 우리 150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림 7-4가 나오죠. 그 그림 7-4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7장에서는요, 그 책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래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뭐 7장의 내용은 다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총수요 곡선의 어떤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그 그림 7-4에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AD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즉 총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소득 Y이고요. 여기는 물가입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변화하게 되면 총수요 곡선 선 위에서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물가 이외의 요인이 이제 변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물가가 아니라 물가 이외의 요인들. 물가 이외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내 총생산, 즉 GDP, 국내 총생산 GDP는 결국은 국민소득하고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3면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자,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결국 국민소득인데, 이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 바로 요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부, 여기가 가계, 여기가 기업, 여기는 외국이죠. 자, 이게 바로 경제의 4주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계는 뭐 하죠? 가계는 소비합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줄여가지고 그냥 소비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투자하죠. 그래서 이것을 투자 지출이라고 합니다. 투자 지출. 줄여서 그냥 투자라고 하면 됩니다. 정부는요, 정부는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이야기할 때는 지출이라는 말을 이제 빼지는 않습니다. 네, 정부 지출이라고 하고요. 근데 외국가는 뭐 하죠? 외국가는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죠. 근데 수입은 GDP에 포함이 안 되지만 수출은 GDP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순수출이 바로 국민소득, 즉 GDP를 구성하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인들이 물가 이외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가 이외의 요인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소비가 증가합니다. 예. 자, 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가격은 100원으로, 즉 물가는 100원으로 똑같은데 소비가 증가했어요. 물가는 똑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결국 소비가 증가하면 물건의 판매가 늘어나고 물건의 판매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업자들이 이제 직업을 찾게 되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고 따라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총수요의 증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소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왼쪽으로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총수요의 감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요, 소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벌인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또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물가 이외의 요인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즉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림 7-4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151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승수효과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크게 보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이제 그 15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51페이지의 6번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늘렸을 때. 자,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AD 곡선이. 자, 정부 지출을 늘렸대요. 그럼 정부 지출을 늘리면 어쨌든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있던 균형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소득이 증가할 텐데 얼만큼이 증가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정부 지출은 얼마가 늘어났냐면 델타 G만큼 늘렸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151페이지 6번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승수 효과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정부 지출 승수는 어떻게 썼었죠? 정부 지출 승수는요 1-B분의 1이었잖아요. 우리 그 6장에서 배웠었나요? 여기서 6장에서 우리가 승수 효과를 배웠었고 그 승수 효과에 따라서 그 정부 지출 승수는 1-B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 정부 지출 승수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바로 1-B분의 1 곱하기 델타 G만큼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제 페이지 152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7-5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총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총공급 곡선은요, 좀 다른 강의에서 또 이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